안녕하세요.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배 아이파크 마이너스 34%, 2.4억이나 하락했어요. 7자가 5자로 바뀌는 마법. 진천역 AKA 그랑폴리스 마이너스 33%, 2억 하락. 6자가 4자로 바뀌는 마법. 하락률 0.00 몇 퍼센트.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요?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. 오를 때 0.0 몇 퍼센트,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0.0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러면은, 야, 그거 해봐, 뭐 1억짜리 0.1% 해봐야 그거 얼마야? 뭐 10만원 올랐어?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거하고 다른 수치입니다. 자, 매매 가격 지수, 아까 둘 다 달서구였는데요. 얼마나 떨어졌냐면은, 마이너스 0.17% 하락이에요. 여기 써있어요. 마이너스 0.17% 하락. 그 정도의 저 정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. 만약에 뭐 집값이 뭐 10% 떨어졌다, 그 상상도 못할 충격이거든요. 대구가 지금 한 13주, 14주 걸쳐서 하락을 했지만 그거 다 합쳐도 1%안 될 거예요. 아마 제가 월간으로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생각보다 낙폭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요 흐름, 지금 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수성구 뒤늦게 하락에 편입되었지만 0.08%, 달서구의 절반 정도 하락률. 하지만 그 금액이,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달서구가 아까 마이너스 2억씩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수성구도 한 번씩 거래될 때마다 그 정도 금액씩 떨어진다는 거죠. 영끌, 똘똘한 한 채 몇 억씩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음 아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. 아까 진천역 AKA 그랑폴리스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그래서 진천역 쪽을 가지고 와봤어요. 대구에 학교 정말 많아요. 초등학교, 이거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는 거 들어가면은 내가 사는 동네 아니면 내가 이사 갈 곳, 그곳이 어느 학군에 배정되는지 다 나와요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. 대구에 초등학교 한 250개 정도 되지 싶어요. 250만이 사는 곳에, 238만이 사는 곳에 한 250여 개의 초등학교. 알고 보면 근처에 초등학교 많거든요. 학세권, 역세권 그렇게 하면서 오를 때는 올랐어요. 근데 막상 떨어질 때 보면은, 야, 우리 주변에 학교가 정말 많네. 지하철역 대구에 몇 개나 돼요? 97개? 100개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. 지하철역이 100개. 그러면 가장 많이 사는 곳에 제가 지난번에 법물동 쪽 24,000명, 지하철역이 있으면 지하철역 반경 500m로 묶었을 때 그곳에 한 24,000명 정도 살았어요. 지하철역 하나에 많이 살면 한 2만 명 정도 산다고 잡으면은 지하철역 100개면은 200만 명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. 역세권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역도 진짜 많네. 숲세권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. 그런데 야, 우리 주변에 보니까, 야, 대구 분지잖아요. 한이 정말 많네. 물론 조금 더 근접성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막상 또 이게 하락하는 시기에 보면은 주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한 번은 구글어스로 대구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. 국토가 전체 면적이 왜 70%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네요. 토목설계 동산, 제가 요새 공사를 한 개 떼내주고 나서 이 포크레인 작업을 계속 일을 했는데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고 돈을 더 달라 그러고 하여튼 골치 아파요. 하여튼 이 뭐 낯선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럴 때 여기 저는 이분 정말 일을 깔끔하게 해주시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도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, 인허가 비용 이런 거, 뭐 토목 설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개발행위, 산지 전용, 농지 전용, 인허가 비용은 빤하잖아요. 이거 맞죠? 얼마나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는지, 혹시 이분이 뭐 전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친절한 거 하나만 저는 믿고 이분을 일주일 동안만 광고를 그냥 무상으로 해드리는 건데, 혹시라도 뭐 잘못된 제보가 있으면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이 업체 엉망이라고, 제가 혹시라도 여기에 공사를 맡겼는데 이 업체 엉망이라면 제가 엉망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어제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오늘 살짝 꺾여서 내려왔습니다. 매물 27,700개 수준, 전세 물량 7,865개.
저희 예상치는 7,883개. 지금 현재 요 차이가 18개 차이가 나네요. 18개 차이. 그러면 내일 금요일 날 조금 오르고 토요일, 일요일 빠지면 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 같기도 합니다. 토요일까지 매물이 늘어나게 된다면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할 것 같네요. 월세 물량도 살짝 꺾였습니다. 어제 많이 올랐고 목요일 날 원래 살짝 꺾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. 수요일 날 오르고 목요일 날 살짝 꺾이고 보통 현상들이었어요. 근데 물량이 많이 쌓일 때는 수요일도 쌓이고 목요일도 쌓이고 금요일도 쌓이고 토요일도 쌓이고 이런 일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전체 임대 물량 살짝 꺾여서 11,300여 건 유지하고 있습니다.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. 자, 거래량 38건. 야, 대구 이거 뭐 부동산 중개업소들 모두 다 짰나요? 이 38이라는 숫자 너무 자주 등장하죠.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시죠? 신고가 10건. 와, 신고가 비율 높습니다. 한 25%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신고가 비율로만 제가 쫓다가 보니까 또 빠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가가 가격이 너무 조금 오르는 거 있어요. 그 전에 신고가 많이 초창기에 대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신고가 나오는 폭이 굉장히 컸었거든요. 근데 지금 몇백만 원짜리 이런 신고가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 또 신고가 비율만 쫓기에는 그렇다. 하락이 어느 정도 굳혀지는 상태가 되면은 신고가 비율도 중요하지만 가격 폭까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. 그리고 신고가가 고가격대에 형성되는지 중가격대에 형성되는지 저가격대에 형성되는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1월 현재 거래량 766건이에요. 제가 800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800건 안 될 것 같아요. 이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한 780건? 780건? 운이 좋으면은,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?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? 777.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왜 막판에 거래 신고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. 하루에 한 5건씩 추가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. 자, 매매 가격 중에서 이 소리 나죠? 그 신고가 요게 400만원 밖에 안 올랐다는데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대형 평형의 신고가가 나올 때는 오름폭이 얼마 전까지는 컸었어요. 한 보름 전까지는 대형 평형 신고가 가격폭이 몇 천만 원, 몇 억까지도 나오는 게 있었는데 대형 평형 신고가도 40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. 이거 좀 문제가 살짝 있어 보이죠? 용산 롯데캐슬. 이렇게 중고가의 아파트들도 전세가율이 90% 넘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. 이건 뉴스에도 어제 나왔다고 한번 언급드렸어요. 자,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. 이게 낙폭이 30%가 넘어갔었죠. 30% 넘어갔었어요. 죽곡 한신도유 얘도 하락하면 기본 억입니다. 이 대형 평형인데도 하락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요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짚어드립니다. 진천역 AK 그랭폴리스의 학세권, 역세권 뭐 이렇죠. 어쨌든 얘도 2억 가까이 떨어져서 한 30% 정도 떨어졌습니다. 이 대형 평형 49평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. 얘는 진짜 심한데요.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다시 보니까 최고 전세 가격이 5억까지 갔었어요. 매매가는 4억 2,500. 이 현상이 정말 계속 나타나겠어요.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 현상이 계속 매매가가 떨어진다면 제가 예상했던 게 전세가율 50% 될 거야. 단 매매가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 영상을 찍은 지가 한 2달, 3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은 전세가는 아직까지 하락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 수치상 찍히는 게 저희 눈으로는 50% 하락인지 잘 확인은 안 되는데 매매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. 그러면 그 다음 현상, 이 전세 가격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제정신인 다음에야 이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를 들어가서 살려고 할 것이냐, 좀 불안하잖아요.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까? 돌려줄 능력이 될까? 좀 의구심이 들고 임차인도 마음이 좀 불안하고 임대인도 집값이 하락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서로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시기인 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 가격대 여기서 한번 보세요. 500만원 올랐어요. 신고가 2천만원. 10% 안 되죠? 얘는 한 10몇 % 오른 것도 있네요. 동인 태평 78. 요거는 그거네요. 요거 뭐 소규모 재건축 하는 데인가요? 아무튼 그 재건축 관련해서 좀 오르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낙폭 기본 한 10% 정도씩 나타나고 있어요. 이게 워낙 2020년 가을에 워낙 높은 가격의 신고가가 찍혀 있기 때문에
제가 20% 30% 하락한다고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고가 기준. 근데 1년이 더 지나서요. 지금 2022년이잖아요. 요거 현상 잘 들으셔야 돼요. 2023년이 되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신고 최고가는 언제 가격이냐면 2021년에 최고가예요. 여기 나오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최고가들은 2년치를 기준으로, 최근 2년치를 기준으로 나오거든요. 근데 2023년이 되어서 최고가 대비,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. 2021년 대비 2023년의 가격이 또 20%, 30%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. 야, 작년에도 20%, 30%밖에 하락 안 했어. 2022년에도. 근데 2023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. 그러면 절대 기준치가 달라져요. 왜냐? 2020년에, 요건 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.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. 자, 가격 하락 부분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어요.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살짝 높아지고 있습니다. 왜 5억짜리가 4억에, 6억짜리가 4억에 이런 것들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요. 가격대별 거래량 너무 많이 떨어져서 777건 지금 2월 달은 한 270건 정도인데 그 날수가, 거래 일수가 또 적잖아요. 1월 달에 비해 3일 적잖아요. 이 거래량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. 거래량 더 떨어지면은 거래 굉장히 힘들 거예요.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의 방송이지 망해라 이런 방송 아니에요. 임대인도 살고 임차인도 살고 매수인도 살고 매도인도 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방송이지, 가격 떨어진 걸 강조하면서 계속 떨어질 거야 저주 퍼볼 이유가 없어요. 저는 아파트 투자 안 할 거거든요. 관심도 없어요. 네, 여기 신고가 비율 4% 정도, 3억 미만 거래 비율 67% 정도, 분양권 거래 2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, 서대구역 KTX 영무 예담 요 가격 그래도 약간 선방한 거 한데 평형이 좀 넓었어요. 웬일로 5억 9천 좀 높네 했는데 평형이 넓었어요. 아무튼 뭐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거래 가격. 다른 분양권 2억 1억씩 2억씩 막 떨어졌는 그런데 보면은 뭐 태평로라든지 뭐 죽전역, 죽전 내거리, 볼리 내거리 뭐 인근, 그 인근 쪽으로 봤을 때는 야, 여기도 가격 꽤 세네. 서대구역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. 전세 거래량 50건 중에서 신고가는 4건이었습니다. 자, 전세 가격대 보면 몇 억씩 차이 납니다. 고가와 저가의 전세. 근데 이 낮은 가격이 그전에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거 갱신천지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찾아보시면 최근에 제가 아파트 하나하나 찍어서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. 관심 있는 분들 아실부동산 들어가면 이 거래 이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점점 이 갱신 비율이 아니고 가격 떨어진 것의 비율이 신규 거래인 경우가 아마 늘어나는 현상 보시게 될 거예요. 저는 찍어보진 않았어요. 단순 내피셜이에요. 자, 신고가 확인해 봅니다. 2천만 원 올랐어요. 한 2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.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. 1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. 이거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신고가가 지금 이렇게 영양가가 별로 없다. 신규 거래 평균 전세 가격 2억 8,900만 원 수준, 약간 높아져 있는 상태. 하지만 전년 말보다는 살짝 떨어진 형태. 그 전세가가 덜 올랐다는 말이겠죠.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. 1월 현재도 이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. 과거의 1월달 한번 확인해 볼까요? 과거의 1월달, 여기 1월달이에요. 지금 한 개 표시해 드렸어요. 또 1월달 한 개 올라가 보면 표시해 드렸어요. 또 1월달 한 개 2019년 1월달 여기 표시해 드렸고 2000년인가요? 2018년 1월달 여기 표시해 드렸어요. 이 높이 한번 보세요. 1월달의 높이에요. 지금 요거 높이 마무리 되어 봐야 이 수준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. 과거보다 전세 거래가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? 4억 이상 거래 비중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. 집값이 6억하고 전세가가 4억이었는데 집값이 4억대로 떨어졌으면 전세가의 다음 수순은
단순히 집값 대비 비율 70% 정도 수준 혹은 75%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전세 가격 흐름이었어요. 대구에서. 그럼 이 전세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한 데다가 금리 인상까지 덧붙여진다면 이 전세 가격 당연히 4억 이상의 거래 비중이 더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. 월세 거래량 42건 신고되었고 폭발적인 월세의 증가는 보이지 않습니다. 임대 거래량은 현재 1789건 거래되었어요. 이 부분 다시 한번 오래전에 짚어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요. 전세 거래량 부분인데요. 이 전세 거래량 50건 신고되는 것 중에서 전세 금액이 똑같이 갱신되고 이런 것들도 신고 안 되어야 될 것들도 신고되는 현상도 있어요. 그리고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되고 있는 현상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것. 그래서 흐름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여기 거래량 변화하는 것도 요즘에 신고를 많이 안 해서 갑자기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신고하는 사람들은 계속 신고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어쨌든 그 추세만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